안녕하세요. 위포트 강사 류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분들은요, 지금 아마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1주나 2주 내에 HMAT 시험을 보실 분들이고요. 두 번째 분들은 아마 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HMAT를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아마 그 첫 번째 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번 강의를 좀 약간 기름기는 좀 빼고 최대한 많이 여러분한테 정보 전달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요, 길게는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HMAT가 어떤 시험인가, 그리고 인적성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설명을 하고요. HMAT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HMAT를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적성 시험을 보고 있고요. 인적성 시험 중에서도 HMAT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HMAT를 포함한 인적성은요, 효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전형들이 있고요. 그 전형들이 대부분 다 정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은 그 비율이 점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도 평가를 받지만은 인적성을 포함해서 채용 시스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채용 시스템은 뭘까요? 채용 시험 응시한 사람이 고득점을 받고요. 고득점 사람이 회사 입사를 하고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해야겠죠. 그러면은요,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높더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주로 일을 잘하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성 시험은 특히요.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어요. 그죠? 옛날에는 영어 면접 이런 걸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5년, 6년? 꽤 오래전에 유행하던 방식이었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 시행한 다음에 없어졌어요. 왜요? 영어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형 자체가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비용 자체도 많이 들단 말이에요. 근데 인적성 같은 경우는요, 인적성을 잘 보는 사람이 뭐예요? 일도 잘하는데 비용도 싸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널리 지금 보는 시험이 된 거고요. 이런 인적성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준비하던 시험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객관식 시험은 뭐가 있죠? 객관식 시험은요? 수능 아니면은요, 토익이에요. 그죠? 토익을 비롯한 무슨 영어 시험이겠죠. 근데 그런 시험을 준비한 여러분의 마인드는 뭐였냐면요, 제한 시간 안에 모두 풀고요. 그 제한 시간 안에 모두 푸는 것 떠나서 모든 걸 다 마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의 특징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에 좀 집착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내가 빠지지 풀고 넘어가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동안 준비하던 이 시험과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거나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포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 보통 인적성 시험은요, 그 주어진 문제를요, 다 풀지도 못해요. 그리고 HMAT 같은 경우도 다 풀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풀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면 뭐 해야 돼요?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스킬이 별로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가?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전략에 대한 준비는 거의 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전략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수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문제 푸는 요령만 좀 적용해서 푸는 순서 바꾸고요. 포기한 시점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보다 많은 문제를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다 많이 문제를 구경하게 되면요, 그 중에서 쉬운 문제를 찾아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은 풀지 마세요. 다른 거 먼저 푸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거는요, 제가 무슨 그거를 강의를 하기 어렵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 전략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HMAT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특이한 유형의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인적성을 옛날 같은 경우 SSAT, 지금은 GSAT를 많이 보고 준비를 하는데, 그게 전형적인 인적성 시험이라고 보면은요, HMAT는 그것과 약간 좀 동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회사에서 많이 보는 시험들을 막 안 보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보는 양보다 더 많이 보는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유형도 문제가 좀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인적성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 인적성을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HMAT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HMAT에 맞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HMAT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유형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요, 크게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도식 이해라든가 공간 지각으로 출제가 되고요. 인성 검사가 1시간 정도 보고요. 역사 에세이가 30분 동안 2문제, 한 1000자 정도 쓰는 역사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요, 30분, 거의 1시간, 또 이거 2개 1시간, 1시간에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뭐 쉬는 시간 포함하고 점심시간 포함하면은요, 거의 하루 종일 보는 시험입니다. 그죠? 여러분 토익 2시간 보면요, 어때요? 막 지치죠? 근데 이거는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쌩쌩한 마음으로 언어 이해 푸고 좀 쉬었다가 또 쌩쌩한 상태에서 논리 판단 풀고 또 다음날 점심 먹고 와서 좀 쉬었다가 또 자료 해석 풀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요,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면은요, 한 번 정도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원 이 타임테이블에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다 끝내고 다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다른 회사 인적성보다 좀 시간이 길어요. 오래 보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형은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언어 이해인데요. 언어 이해는 25분 동안 30문제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시간이 별로 부족한 시험은 아니에요. 못 풀지는 않거든요. 근데 언어 이해가 다른 회사보다 좀 지문이 좀 많이 길어요. 많이 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짧은 글 읽기만 한 분들이라면은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근데 뭐 긴 지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보는 수능 지문 있죠? 그거보다는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 이해를 볼 수 있는 준비는 옛날부터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봤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이 느끼기 때문에 뭐 짧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시험 막 1주,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언어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작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좀 롱텀,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을 다니고 미리 HMAT를 공부하시는 분들하면은요, 언어 이해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은 드릴 수가 있지만요, 시간이 1주, 2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요, 언어 이해를 따로 공부를 하신다. 그건 좀 비추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시간 대비해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거를 먼저 공부를 하세요. 다만, 좀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언어 이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이해는 다양한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 수능 때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질감 있는 유형은 거의 없어요. 하나 정도밖에 없다고 보면 되고요.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는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여러분들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다 푸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뭐 25문제 가까이 문제를 다 푸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논리 판단인데요. 논리 판단이 15문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25분밖에 안 돼요. 다른 회사 논리 판단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수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1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중을 해서 확 풀면요, 풀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문제 비용 얼마 안 돼요. 근데 시간도 아주 부족하지도 않아요. 뭐 CJ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30초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건 어때요? 한 문제에 거의 2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15문제를 다 푸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정도예요. 종종이에요. 보통 한 10문제 이상 푸시면은요, 합격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이 이 HMAT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다른 회사 인적성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자료 해석 이렇게 하나밖에 안 봐요. 근데 HMAT는요, 이 자료 해석을요,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 2개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을 명확하게 칼자르듯이 무자르듯이 딱 쪼개가지고 얘는 자료 해석, 얘는 정보 추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둘 다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볼 때는 뭐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시험을 보면 힘드니까 약간 진짜로 반 쪼개온 느낌이다. 그런 느낌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정보 추론을 공부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회사 인적성에 비해서 주어지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회사는 보통 표 하나, 아니면은 표 2개 이 정도 주어진다면요. HMAT 같은 경우는 막 표 3, 4개 이상을 막 던져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빨리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구조화를 잘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빠른 시간에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빨리 풀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 계산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온전하게 자료 해석과 정보 추론하는데 좀 시간을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시간에 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은요, 이거 얼마나 풀었을까요? 30분 동안. 20문제 푼 사람은요, 거의 한 명도 없을 거고요. 보통 많이 푸시는 분들이 10문제, 반 좀 넘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원래 그렇게 생겨먹는 과목이구나. 내가 이거를 30분 동안 20문제, 25문제를 다 못 푸는 건 당연한 거니까 최대한 중간 절반 이상의 문제를 푸는 걸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근데 다만 시험장 가서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 난이도를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을 갔는데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남들도 쉬우니까 최대한 많이 풀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도식 이해랑 공간 지각이 있는데요. HMAT 같은 경우는 2차원, 도식 이해는 2차원 추리하는 문제고요. 공간 지각 같은 경우는 3차원으로 도형을 회전시켜가지고 다음 나타날 도형을 찾는 문제인데요. 보통 상반기에는요, 공간 지각이 출제가 됐고요. 하반기에는요, 도식 이해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 문제 유형은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근데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약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강의보다는 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올해는 뭐죠, 여러분들? 이번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좀 공간 지각에 좀 집중을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요, 다른 회사 인적성이랑 크게 인성이랑 차이가 없고요. 문제는 뭐예요? 60분 동안 112문제로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 인성보다 좀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좀 HMAT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후한데요. 인성도 좀 복합적인 거를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글을 빨리 읽고요. 잘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적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인성 같은 경우는 정직성이에요. 솔직하게. 뭐 같은 질문을 되게 비슷한 질문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근데 1번에서는요. A라고 선택하고요. 뭐 뒤에 112번에는 뭐 B라고 선택할 경우가 있거든요. 왜요? 내가 앞에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사 에세이인데요. HMAT만의 특징이에요. 뭐죠? 진짜 여러분들이 뭐예요? 논술 시험처럼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글로 적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700자, 1000자를요. 글로 적어보시는 적이 있나요? 아마 문과분들은 좀 그런 적이 있다고 쳐도 이공계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저도 지금 변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변리사 시험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를 뭐 2시간 동안 글로 쭉 쓰는 걸 연습을 해요. 근데 초반에는요. 저도 그 반도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연습을 해야지 그거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한 번도 글을 안 써보고 들어가면은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30분씩, 뭐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6번, 7번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30분 정도를 글 쓰는 시간을 갖고요. 또 글 쓰는 속도라든가 글자체를 좀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좀 더 깔끔하게 예, 좀 자세한 얘기는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HMAT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HMAT를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막 문제만, 모의고사 문제집이라고 문제 막 풀고요. 이거 맞았네? 잘했군. 틀린 거? 이거 틀렸으니까 공부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간이 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이 문제를 얼마만큼, 그러니까 최단 시간에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막 돌아가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은 올바른 풀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고 해도 최단시간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쓸데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요. 뭐 쉬운 문제라고 해서 맞았다고 단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근데 여러분도 아마 강의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요. 내가 맞은 문제라고 해도 여러분이 푼 방법과 제가 푼 방법이 다를 거고요. 여러분이 푸는 시간보다 제가 푼 시간이 훨씬 짧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맞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모든 문제를 최단 시간에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인적성 같은 경우도 자료 해석도 그렇고요. 논리 판단도 그렇고요. 다 푸는 방법이 정해진 문제가 있고요. 거기 미리 전략이 다 있어요. 그 전략을 숙지한 다음에 전략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마다 각각의 풀이 방법으로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문제를 푼다. 그렇게 되면은요,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돼요. 시간은 점수예요. 시간은 소비한다는 얘기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좀 많이 익혀주세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1주, 2주 동안 여러분의 실력이 급상승할 수 있을까요? 급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요, 몇 군데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요, 0에서 80을 만드는 건 쉬운데 80에서 100을 만드는 과정은 어렵잖아요. 근데 0에서 80을 만드는 과정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두 개를 배우고요. 근데 그 배우는 과정의 대부분이 뭐예요?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이 통하냐 안 통하냐,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냐를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대충 한 문제 풀고 뭐 뒤에 보고 답 맞히고, 한 문제 풀고 뒤에 보고 답 맞히고, 이런 거는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시간 내에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요, 충분하게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책에 모의고사 몇 개 있죠? 2개 있죠. 둘 다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문제집인데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푼다? 그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꼭 시간을 재가지고요, 전략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강의는요, 크게 2가지로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을 소개하는 거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 풀이 방법을 제가 짧은 시간에 제시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소개하는 정도였고요. 마찬가지로 뭐 도형 같은 경우도 문제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강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좌우하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HMAT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이고요. 또 중요한 게 뭐죠? 언어 추리거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짜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아마 다른 어떤 강사들보다 더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요. 그죠?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바꾸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HABAT 강의를 들으면서 뭐 얻어간 게 많지 않네,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적성 같은 경우는 거의 한두 문제 차이로, 여러분들 어때요? 다 평균 근처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 영역별로 한두 문제만 더 맞히게 되면은요, 그 중간에 그 몰려있는 부분을 벗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합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크게 2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인적성 시험은요. 첫 번째는요, 잘 봐야 되는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못 보면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그냥 두 번째 못 보면 안 되는 시험은 뭐냐면 대부분 CJ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데요. 그거는요, 어차피 통과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다 통과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중에서 일부 사람을 제끼는 거예요. 얘는 진짜 수학 못하네. 얘는 진짜 언어 못하네. 이런 애들만 제끼는 시험이 있고요. HMAT는요, 약간 그런 성격도 갖고 있지만요, 잘 봐야 되는 성격도 갖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맞춰가지고 좀 비교 우위에 서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차이가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뭐예요? 등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그 중간에만 벗어나도 등수는 확 오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모의고사를 메인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먼저 다 풀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 먼저 듣고 같이 나중에 푼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꼭 모의고사를 풀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요, 그 자료 해석과 언어 추리 능력 앞부분에요, 그 문제를 유형별 학습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고, 유형별 학습은 다 보고 모의고사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앞으로 강의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